우리도 오늘 숙제 해오면 끝날 것 같은데. 자, fx는 0이 한 개의 실근을 가질 필요충분 조건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A 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도함수가 계속 양수, 그 다음에 왼쪽은 도함수가 계속 음수거든요. 그럼 x는 a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a에서 중근 긋는 게 아니고 크로스 포인트를 갖고 음량이니까 원래 함수는 감소 상태에 있다가 증가 상태에 돌입하는 거라서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b까지는 계속 증가하는데 b에서 잠깐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야. 그리고 도함수가 이렇게 중근을 갖는 포인트에서는 이제 얘네가 극값을 갖고 싶지만 극값을 갖지 못하는, 다시 도함수가 양수여서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배웠죠. 그럼 하나의 근이 있으려면, 한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x축이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죠.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A가 0이에요. 1번 찾으시면 돼. 자, 다음 779. 자, 얘는 이제 원래 도함수가 0 되는 곳들이 그림을 그리는 기준이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끊어진 것까지 같이 이제 공부해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원래도 도함수가 0 되는 곳은 기준을 잡아서 원래 함수를 그렸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도함수가 갑자기 부호가 변하는, 자, 이런 것도 이제 포인트로 잡아주시는 거야. 자, 갑시다. 양양이니까 증. 그럼 그래프가 이 모양. 자, 그리고 나서 B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거야. 최대가. 이렇게. 뭔가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인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C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함수가 뾰족하다고 해서 이 원래 함수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점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그 다음에 D에서 도함수가 최소값을 갖긴 갖는데 극대극소 관점에서는 그리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 순간부터 다시 기울기가 증가해서 점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 그 다음 봐봐. F점까지 도함수가 계속 양수란 말이야. F'이 점점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계속 기울기가 증가하는 그림을 그릴 거야.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F의 왼쪽 곡선 부분을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주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F'이 갑자기 훅 음수로 바뀌어버려. 그러면 이렇게 첨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점점 감소하면서 G'은 0. 이렇게. 그리고 다시 증가 상태에 있게 됩니다. 지금 왔어. 요 그림을 보고 이제 가나다를 푸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도함수가 끊어져 있다고 원래 함수가 연속이 아닌 건 아니고요. 도함수가 끊어져 있으면 원래 함수에서는 첨점이 나타난다. 미분 불가점, 뾰족한 점이요.
자, 답 내봅시다. 4번이에요. 아, 옳은 거 찾는 거구나. 옳은 것은 2번이에요. 자, 여기 F에서 극대 맞죠? 이것도 극대 그림이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2번, 그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783번입니다. 783번.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갑시다. 기울기가 0 되는 곳 기준. 그 다음에 기울기가 끊어진 곳 기준. 그 다음에 기울기가 0 되는 곳. 기울기가 0 되는 곳. 그 다음에 기울기가 끊어진 곳 기준. 갑시다. 도함수 부호만 보면 돼요. 자, 음량이죠. 음량. 그럼 감소했다가 기울기 0 됐다가 증가. 자, 그 다음에 증가 상태에 있다가 마이너스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는 맞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서 점점 증가해서 0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감소하면서 기울기가 0이 돼야 돼. 이런 포인트를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끊어진 곳에서는 뾰족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다가 1에서 0이 돼야 돼. 그건 도함수 계속 양수잖아. 뭔가 이런 데서 이제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점이 나타나긴 하는 건데, 그런 판단은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음수니까 감소하다가 기울기가, 봐봐. 감소하다가 기울기가 0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뭔가 음수로 끝나는 거거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갑자기 툭 끊어지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다음 순간부터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뾰족하게. 대신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뭐 이런 그림. 됐죠? 자, 대답해 봅시다. 이제 A집합이 뭐라 그랬냐면 A집합이 A를 원소로 갖는 건데 A-1분의 1부터 A 플러스 2분의 1, A-0.5부터 A 플러스 0.5 요 구간 사이에 이렇게 생긴 FA를 만족시키는 A 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FA가 모든 FX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쓰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A 값이 후보로 가능한 건 극대값으로 보이는 마이너스 2랑 또 극대값으로 보이는 1이죠. 근데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확실할 수 있으려면 마이너스 2.5부터 마이너스 1.5까지 극대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봐야 돼. 마이너스 2.5면 여기고 마이너스 2에서 0.5 더하면 여기잖아요. 그럼 이 구간 내에서는 F-2를 극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이 바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A 값이야. 그럼 A는 A의 원소예요. 이렇게요. 자, 1도 되겠죠? 1도 빼기 0.5 플러스 0.5 사이에 있는 요 그림 사이에서는 1이 극대라고 볼 수 있으니까 A가 1 넣어주면 뒤에 문장이 다 만족이 되니까 요 1이 A의 원소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집합 B는 요게 무슨 뜻이에요? X지점에 있는 모든 F값들보다 B에서 F값이 가장 낮다. 이런 뜻이니까 FB가 극소. 그럼 일단 요거 만족시키는 B값 찾아보자고. 극소 어디야?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2. 자, 근데 요 구간도 확인하셔야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5부터 마이너스 3 플러스 0.5까지 마이너스 3 맞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플러스 0.5 사이에서 마이너스 1 극소 맞고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0.5부터 2 플러스 0.5까지 얘 극소 맞아요. 그래서 이 세 개 다 B의 원소입니다. 자, C 잘 보셔야 돼. C는 열린 공간 C-1, C 플러스 2분의 1에서,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구간 1자리가 있는 거지. 구간 1만큼 이렇게 살펴보는데 함수를 이 구간 내에서 x1이랑 x2가 C보다 작고 크면 두 기울기의 곱이 음수란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이 문장만 해석하면 돼. 둘이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예요. 얘가 양수면 음수고 얘가 음수면 양수. 알겠어? 그러니까 C라는 지점을 딱 잡았을 때 여기에 어떤 x1인 지점이 있을 거고 어딘지 모르고 여기에 x2인 지점이 있을 거야. 오케이? 근데 x1에서 기울기랑 x2에서 기울기가 다 다르다는 거야. 부호가 반대로.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요. x1을 어디로 잡아도 x2를 어디로 잡아도 기울기가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시점이 어떤 점일 것 같아, 이게? 극소나 뭐예요? 극대겠죠. 왜? 극소를 기준으로 기울기 부호가 변하잖아. 이해되죠? 그럼 C는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어요. C가 마이너스 3이면 왼쪽에선 기울기 음수, 오른쪽에선 기울기 양수니까 x1, x2에 대해서 다 이 부등식이 만족을 해.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2여도 어차피 왼쪽에서는 기울기 계속 양수,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계속 음수니까 x1을 어디로 잡아도 x2를 어디로 잡아도 기울기가 계속 부호가 반대예요. 오케이? 근데 요 문장을 보셔야지. 자, 이번 시험 끝났잖아. 우리 이번 시험 공부했잖아요. 이거 간출이면 뭐예요? F'C가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어. 어디랑 어디? 마이너스 2랑 2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제 가자. NA 더하기 NB 더하기 NC는 3 더하기 3 더하기 2 해서 답은 8이죠. 좋아요. 자, 여러분, 극대극소의 정의가 이제 왜 외워야 되는 거냐면 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주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787번으로 갑시다. 다항함수 개형 따지는 건 여러분 이제 근과계수의 관계 같은 걸로 이제 따지시는 건데 제가 요 세 개는 좀 강조를 드릴게요.
어떤 다항함수가 나와도 있잖아, 얘들아. 그래프 모양을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는 3개의 계수가 있어. 이게 지금은 3차 함수지만 이게 4차여도 5차여도 6차여도 7차여도 8차여도 9차여도 10차여도 100차여도 그림을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는 3개의 계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일단 A는요. 그래프 개형을 보시면 돼. 이거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죠. 그 다음에 D는요. Y 절편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지금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C는요. 잘 기억하세요. 원점이 된다. 이거 뭐고? Y 절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알겠어요? 자, 잘 들으세요. 다항함수에서 상수항은 0에서의 함수값이고 다항함수에서 1차항의 계수는 0에서의 미분계수 값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지. 문제가 뭔가 훨씬 더 라이트해지지. 물론 증명 자체가 별건 아니야. 여기 밑에 0 넣으면 뭐예요? D. F0은 D고 위에다 0 넣으면 뭐예요? C. 그래서 F'0은 C야. 됐죠? 그럼 이제 B만 찾으면 되죠. 자, B 찾는 거 보여드릴게. 사실 여기서도 그냥 할 수 있거든? 봐봐. 너네 지금 3차 함수가 X축이랑 몇 점에서 만나고 있니? 3점에서 만나고 있잖아. 근데 세 근이 지금 원점에 대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원점 기준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음근이 하나 있긴 하나 양근 2개가 있고 이미 이 양근은 왼쪽에 있는 음근보다 절대값이 더 클 것이야. 맞아? 그럼 세 근의 합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맞아요. 너네 3차 함수에서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의 합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하지. 그럼 이게 양수라는 건 a분의 b는 음수란 얘기죠. 근데 a가 양수인 거 우리가 밝혀놨고 a, b가 지금 부호가 반대인 상황처럼 보이니까 b는 음수.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a, c, d를 안 찾아놓고 시작했다면은 이걸 미분해 봐야 될 수도 있죠. a, c, d를 찾아놓고 하니까 그냥 지금 여기서 근과의 계수와의 관계로 문제가 끝났어요. 하나 더 해봅시다. 789번 보세요. 789번. 자, 잘 봐요.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끝나죠? 최고창의 계수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2가자 2, 상수항 2. 어디라고요? Y절편. 그 다음에 1차항 계수 D가 보자. D. 여기서의 접선.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양수야 음수야? 오케이. 벌써 3개 끝났잖아. 이제 B랑 C만 하면 돼. 오케이? 근데 사실 B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너희들한테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가르쳤기 때문이야. 기억나? 내가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A분의 E 이 4개를 다 가르치진 않았고 어릴 때 A분의 B랑 A분의 E만 알려줬어. 이거 4근의 합이고 마이너스 달아야 되고 풀마 풀. A분의 E는 4근의 곱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4근의 합인데 니들 딱 봐도 지금 4근의 합이 양수인 것 같아 음수인 것 같아? 양수요. 그래서 A분의 B가 음수란 말이야. 그러면 A랑 B랑 부호가 반대니까 B는 음수가 될 건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 상태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판단은 된다고. 자, 이걸 미분하는 거야.
자, 미분하면 도함수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0 되는 이런 포인트에서 도함수는 뭐가 돼? 0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감소 증가니까 마플이 그려져야 되는데 어차피 최고창의 개수가 4인 4차 함수를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최고창의 개수가 4차지. 양수인 이런 3차 함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절편 삼으면서 그냥 3차 함수를 자연스럽게 그리시면 도함수가 돼요.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점을 이런 데로 줬거든. 그럼 여기가 이제 x가 0인 곳이야. 알겠어요? 도함수는 우리가 이제 읽어내면 됩니다. 그럼 세근의 합이 양수죠. 그래서 세근의 합 마이너스 i분의 b 3b가 양수. 그럼 여기서 a가 양수였으니까 b는 음수. 그 다음에 c는 4a분의 2c랑 연관이 있지 얘들아. 그죠? 이거 여러분 두근 이랬던 거 기억나요? 알파 베타 감마 알파였던 거 기억나요? 근데 지금 어차피 색은 다 양수니까 이거 양수죠. 그럼 A랑 C랑 부호가 같은 거죠. 끝. 이 4차는 이제 근거계수항의 관계를 모르니까 이제 차수를 내려서 3차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넘깁시다. 자, 792번. 여러분 791번은 복습하셨어요? 꼭 해요, 꼭. 이거 792번도 얘들아 멋있거든? 잘 봐. 디귿 특히 잘 봐요. 자, 갑시다.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힌트 마이너스에서 뭐? 극대값을 갖는데, 자, 그러면 3차 함수가 여기 있는데 일단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는 거야. 그림으로 힌트를 잡으면 이렇게 되고요. 식으로 쓰자면 f-2는 0인 거지. 됐어요? 자, f'-3이랑 f'3이 같다 그랬거든? 뭐야? f'-3이랑 f'3이 같다 그랬거든? f'-3은 어느 점에서 조사를 하면 되는 건가? 마이너스 3 어디야? 한 칸 왼쪽. 뭔가 이 지점에서 내가 기울기를 구했더니 f'-3이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뭐랑 같대? f'3이랑 같대. 3은 어디에 있니? 그치, 오른쪽이겠지? 근데 얘랑 기울기가 같대. 그리고 3차 함수는 뭔가? 점대칭 함수야. 이런 점 뭐라고요? 변곡점. 그러면 3은 어디 있을까? 이 점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이 위치에 존재하면서 기울기가 3으로서 쟤랑 같은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점대칭이잖아. 뭐 x값들만 보자면 선대칭이라고 봐도 되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대칭 선은 어디 있겠어? 그렇지. 여기가 x는 0이라는 얘기를 지금 얘네들이 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나힌트를 이렇게 읽었잖아? 그럼 여기가 2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힌트가 이렇게 잡히는 거고, 굳이 이걸로 니들이 fx를 쓴다면 최고창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그랬니? 그런 건 없죠? 사실 양수를 놓고 푼 거지 음수인 것도 우리가 확인해봐야 돼. 자, 원래 함수를 뭐 ax 3승으로 시작했다라고 치면 도함수는 3a가 최고창의 계수가 되는 거고 x-2, x 플러스 2를 가지고 있는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기억 봅시다. 자, 도함수 f'x는 x는 0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맞죠? 이해되니? 여기서 기울기가 최소지? 계속 양수였다가 0이었다가 그 다음에 음수로 떨어지는데 여기서 최소고 다시 증가하다가 0 되고, 그지? 아니면 이렇게 판단해봐도 되겠지. 원래 함수 가지고 도함수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랑 2에서 0이 되는 거니까 이 도함수의 최소값은 확실히 여기가 맞지. 그쵸? 얘들아,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대칭성은 만족시키지만 이때는 f-2에서 극소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니은 fx는 f2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이거 연습 많이 했다 우리 이제.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여기가 2야, 그리고 여기 fx가 그려져 있어. 그 우리 이 함수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어떻게 풀어야 돼? 그렇지! 아니, 공부하네? fx랑 f2의 교점을 보는 거지. fx 그려져 있고, 난 이제 y는 f2만 그리면 되죠. f2 어딘데요? 그죠? 그럼 y는 f2는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자, 교점 몇 개야? 2개. 자, 디귿 잘 봐야 돼. 잘 봐. 마이너스 1, f-1에서의 접선은 점 2, f2를 지나니? 라고 물어봤어요. 맞죠? 이런 얘기야. 여기 마이너스 1, f1이 있는데, f-1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여기 있는 2, f1을 과연 지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킬 건데요. 봐봐. 지금 가나 힌트 조합을 잘해서 도함수가 0 되는 곳 두 개를 찾아놨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f'x를 이렇게 인수 정리로 정리할 수 있었잖아. 전개하면 3ax 제곱 마이너스 12a거든. 원래 함수는 적분해서 ax 3승 마이너스 12ax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9a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어요. 맞아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9a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이해돼요?
아니 마이너스 11A 11A 요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지? 마이너스 11A 플러스 C 맞죠? 자 지금부터 2,F2를 과연 빨간색이 지나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 빨간색 식 써봐요. 써봐요. 아, 그래도 바로바로 움직이시네.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야 돼. 길게 얘기하는 거지? 기울기는 아직 안 썼어. 이거는 요거 요참. 기울기는 9A가 맞지. 그래서 이 791번이랑 792번 문제 둘 다 되게 좋아요. 접선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시험범위였던 거. 기울기 찾고 점 세팅 저기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세팅 해줬으니까 그거 X랑 Y 쪽에 넣어서 쓰는 거 있잖아요. 어딨어? 못 썼어? 아니야, 11A 플러스 C는 기울기가 아니야. 그렇지. 여러분 접선 못 써요? 접선 못 쓰면 안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뭐 마이너스 뭐 3이야. 그럼 여기서 접선 못 써요?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27. 아이고 너무 낮네. 이렇게 할까?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54니까 27이잖아. 그죠? 그럼 이 접선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얘들아 이러면 안 돼. 그 약간 초등학교 스타일로 얘기해주면은 덧셈 모르고 뺄셈으로 넘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이제 다시 앞에 거 모든 거 복습할 시간 없고 지금 11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이렇게 풀 거니까 집에서 복습해요. 복습. 풀이과정 하나하나 복습 좀 해. 영상을 보시고 풀이과정 하나하나 복습을 좀 하세요. 마이너스 3,27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세팅하고
여기에 기울기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미분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약간 문자로 되어 있는 것 뿐이지 마이너스 1,11a 플러스 c 다시 나야 되니까 이렇게 쓰고 그렇잖아. 이번 운유구 서술형 2번 문제는 접선 따고 법선 따서 푸는 문제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기울기를 적어야 되잖아. 기울기는 어떻게 적으면 돼? 여기 f'x 구해놨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죠. 알겠어요? 뭐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하지 말자 그냥. 왜냐면 내 궁금증은 이 접선이 어딜 지나는지가 궁금해요 지금. 2,f2를 지나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럼 2,f2 좀 써봐요. 샀죠? 2,f2를 쓰는 거야. 또 접선 쓰고 있으면 안 돼. 자, 2를 어디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럼 8a-24a 플러스 c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6a 플러스 c입니다. 그럼 접선이 이 점을 지나는지가 궁금한 거잖아. 이 접선 세워놨죠? 저 점을 넣어요. y에다가 마이너스 16a 플러스 c 그다음 x에다가 몇? x에다가 몇? 2 여기다 2 대입하면 39 27 마이너스 27a 플러스 11a 자 좌변 우변 같아 달라? 지나는구나 하고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접선 방정식을 시작해도 되는 건가 하고 좀 망설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종류가 있을 거야. 쌤 내가 fx를 다 완성을 안 해놨거든요. 이 상태로 해도 됩니까? 일단 되네. 좌우변이 같은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저한테 배웠던 걸 다 복습하셔서 이제 뭔가 3차 함수와 직선이 이렇게 2점이나 3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오면요. 이거 이제 문제를 그냥 끝낼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3차 함수가 어떤 분석이 끝나 있냐면 내 말 잘 들어야 돼. 사실 저 3차 함수는 여러분 분석이 다 끝나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2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2 그죠? 저 3차 함수가 꿀렁꿀렁하는 특이한 곳은 내가 4개의 선으로 영역을 나눠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한번 해봅시다. 극대부터 극소까지는 몇 간극이야? 2간극이야. 좋아. 잘하고 있어. 공부했구나. 2간극이야. 그럼 2간극이 지금 4차이 나고 있으니까 1간극은 몇이에요? 2. 그리고 여기 있는 변곡점 극대, 극소 그 다음 포인트 어디 잡아야 되지?
극대랑 함수값이 같은 곳, 또 그 다음 포인트는 극소랑 함수값이 같은 곳. 여길 기준으로 4개의 영역으로 나눠요. 그 여기 있는 x 증분들이 다 어떻다 그랬어? 다 같은 거야. 그 여기 x 값이 4고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을 딱 그렸을 때 과연 2를 지날 거냐? 이게 관심 대상인 거야. 맞아요? 지금 하얀색 fx랑 파란색 함수는 근을 몇 개 가져요? 2개. 그 중에서 마이너스 1은? 자, 파란색이랑 하얀색은 2근을 갖죠. 마이너스 1과 2. 그 중에서 마이너스 1은? 무슨 근일까? 중근이겠죠. 자, 다시. 하얀색과 파란색 직선은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나요. 그럼 fx 마이너스 파란색은 마이너스 1과 2를 근으로 갖겠죠. 근데 마이너스 1은 중근. 왜요? 바운스 포인트잖아. 그죠? 여러분 이거 앞으로는 내가 전 시간에 알려준 거, 전전 시간에 알려준 거, 뭐 전전전 시간에 알려준 게 있잖아. 공부를 해서 이제 이젠 쌓아야 돼. 너는 옛날에 지금까지 공부하던 거 보면 뭐 이렇게 시험 공부하면 버리고, 이렇게 시험 공부 요만큼 하면 버리고, 시험 공부 요만큼 하면 버리고, 뭐 이렇게 공부했었잖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안 돼요. 이제 400일 남았죠. 400일 동안 모든 걸 쌓으셔야 돼. 이제 뒤가 없어요. 그래서 뭐 최고창의 예술은 모르니까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 그림을 보고 쓸 수 있어야 돼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안 풀 겁니다. 자, 가봅시다. 여기 fx가 있어요. 뒤는 몰라. 알겠어요? 여기 x축이 지나가요. 세 개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볼게. 오케이? 자, 요 설명하고 쉴 거야. 조금만 참아요. 그러면 너네 이거 능령이라고 했을 때 근은 뭐야? 맞아. 그럼 너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혹시 구할 수 있니? 요거 보고 6이라고 구할 수 있죠. 6이라고 구할 수 있죠. 미안. 6이라고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직선이 지나가요. 알겠어? y는 k야. 그러면 이번에는 ky의 교점들이 밝혀져 있으니까 내가 ky의 교점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0의) 근이 아니라 k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거지. 맞아요? 근데 k는 오른쪽으로 넘겨도 어떻게 돼? 어차피 이 3차항이랑 2차항이 변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럼 세근의 합은 과연 또 몇일까? 6이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0, 2라고 써도 있잖아. 그지?
어떤 상수함수랑 만나든 간에 이 세근의 합은 변화가 없는 거야. 오케이? 6이에요, 6. 세근의 합이. 그럼 여기 몇이에요, 이제? 4야. 알겠어요? 이게 상수함수뿐만 아니라 이런 직선에서도 돼요. 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봤을 때 1차 함수와 3차 함수의 교점이니까 이 방정식의 근도 뭘까? 알파, 베타, 감마겠죠. 그죠? 그럼 넘겨요. 뭐 여기 뭐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또 3차항이랑 2차항이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해요. 안 변하기 때문에 세근의 합은 보존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중근을 하나 가지고 실근을 가는 직선이 지나간다면 너네 여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있어. 맞아요? 너는 이 방정식 보고 두근의 합 구해봐요. 4죠? 4지? 근데 실제로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돼? 중근이라서 근이 하나처럼 보이죠? 중근을 근의 합이나 근의 곱으로 볼 땐 요 2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두 근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중근을 서로 다 같은 두 근이라고 불렀던 거야, 지금까지. 자, 여기 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오케이? 지금 여기 중근하고 여기 근 보이지? 맞아요? 이걸 합쳐서 또 6이 나와야 돼요. 알겠지? 마이너스 1로 하자. 근데 마이너스 1은 지금 무슨 근이야? 중근. 두 근 취급해야 되죠. 그죠? 여기다가 이 포인트를 딱 더해가지고 6 돼야 돼. 얘는 몇일까? 8.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내가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두둥, 탁! 이렇게 가르쳤죠. 아, 두둥, 탁! 해도 6. 따닥, 딱! 해도 6. 흑! 해서 따닥, 딱! 해도 6. 따닥, 딱! 해도 6. 다 6이야. 안 쓸 거야? 써야 돼. 알겠어? 그럼 여기 볼래, 이제? 아니, A분의 마이너스 12A잖아. 아니, 2차항이 아예 없네. 2차항이 없지. 그럼 얘는 세근의 합이 몇이네, 지금? 누가 지금 작게 나한테 0이라고 했죠? 2차항이 없으니까 A분의 B 하면 0 나오는 거 맞잖아. 맞아? 자,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을 그렸더니 2에서 만나냐 하고 물어봤지. 간다. 중근이고 실근이죠. 두둥 탁 하면 몇 나와야 돼? 0 나오네. 그럼 디귿은 맞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당연히 이것도 할 줄 알아야지. 접선 쓸 줄 알고 점 넣을 수 있어야지. 근데 이렇게도 공부하는 거야. 왜? 3차의 비율관계가 다 밝혀져 있어. 모든 정보가 다 나왔어. 쌤, 그럼 난 그림만 알고 있는데 혹시 근의 합은 어떻게 구하나요? 내 말 들어봐. 쌤, 내가 문제에서 이런 힌트를 많이 줘가지고 그림은 그렸는데 내가 fx를 잘 못 쓰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세근의 합은 어떻게 구하죠? 그냥 특이한 곳에다가 상수함수 하나 얹어보면 돼. 뭐 이런 데다가
오케이? 그럼 두둥 탁이지. 몇이야? 0. 그렇지. 그럼 여기도 두둥 탁 했을 때 0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돼요? 아니면 이런 극대에다가 하나 얹어봐. 이렇게 상수함수를. 그럼 파란색은 얘가 중근이고 얘가 실근이지. 두둥 탁 했을 때 몇이야? 0. 그럼 얘도 두둥 탁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연습해요. 꼭 연습해서 자기 거로 만드세요. 아시겠죠? 4차에서도 가끔 쓸 수 있습니다. 4차에서도 내근의 합은 쓸 수 있거든. 여러분 798번 요거까지만 풀고 싶시다. 우리 수업 시작이 조금 늦었어서.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든 3차함수 fx에 대하여 f 0분의 f'0의 최대 최소값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어렵죠. 그죠? 최대 최소값이라는 건 얘가 딱 값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 아니라 어떤 문자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자의 범위를 찾아서 푸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 3차함수고 절대값 fx가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대. 마이너스 1에서 만.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읽힐 거야. 마이너스 1이 아니 뭐 이렇게 이런 데 있는 거 이렇게. 그치? 크로스 포인트 하나만 이렇게 뭐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자,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연습한 거잖아요. 유형 21번에서. 아직 유형 21번 안 왔네? 어쨌든 뒤에 거 좀 했잖아. 820번까지.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돼. 미분 불가점 몇 개야? 3개가 돼버리니까 접었을 때. 이해되고 있지? 자, 함수 절대값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 함수 fx는 닫힌 구간 3호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죠? 그러면 일단 이 그림은 아닌 것 같고, 얘가 내려와서 이 두 개의 실근이 뭐 3과 5의 가치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대신 안 돼요. 이 그림은. 왜 안 되죠? 그렇지. 가에서 위배가 돼. 맞아? 이대로 접으면 미분 불가점이 3개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는 크로스 포인트를 갖고 오른쪽 3과 5 사이에서 그를 적어도 하나 갖는데 그 그는 그렇지! 바운스 포인트인 거야. 알겠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물론 닫힌 구간 3, 5의 근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요 A는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A값 범위가 이렇게 잡혀요.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 1과 A를 이용해서 그냥 fx를 잡으면 돼. 이거 x축이지. 맞죠? 마이너스 1은 무슨 근? 크로스. 잘했어. 실근. A는 중근.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는 최고차의 계수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P라고 넣어야 돼요. 됐나요? 여기다 0 넣으면 분모야.
PA제곱. 됐죠? 자, 그 다음에 F'X에서 0 넣을 거야. 아, 지민, 숨어서 자면 어떡해. 마지막 문제야. 자,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 정리하셔도 되지만, 우리의 목적은 어차피 F'0, 여기다 0 넣는 거니까, 0을 넣으면, A제곱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A. 뭐, 이렇게 되네. 그러면 PA제곱 마이너스 2A네요. 그럼 P가 지워지고 A를 한 번씩 약분해주면은 A분의 A-2죠? 맞나요? 이거 최대 최소 찾아야 되는데, 뭐 이 상태로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유리함수니까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할 거잖아. 그치? 근데 A값 범위가 지금 3, 5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3 넣거나 5 넣어서 최대값, 최소값 그냥 둘이 대수 비교를 해도 돼. 3 넣으면 몇이야? 5 넣으면 몇이에요? 맞아요? 누가 커요? 5분의 3이 크죠? 그죠? 그럼 5분의 3이 라지 M, 3분의 1이 스몰 m이야. 조금 분석만 해보자. 나눴으면 1-a분의 2지. 맞아? 이걸 최대로 만들려면 얘들아, 이걸 줄여야 돼. 1에서 뭔가를 뺄 거잖아. 빼는 게 작아야지. 그럼 얘를 줄이려면 얘를 줄이려면 분자는 키워야 돼요. 그래서 5를 넣어야 돼. 자, 얘를 전체적으로 줄이려면 이 뒤에 있는 분수가 어때야 돼? 커야 돼. 전체적으로 줄이려면 1에서 뭔가를 뺄 거잖아. 이걸 줄이려면 얘가 커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지연이한테서 100cm 빼면 지연이가 남아있겠니? 안 남아있겠죠? 근데 내가 지연이한테 한 5cm 정도만 빼면 그래도 애가 보이긴 할 거야. 맞죠? 빼는 게 크면 작아져요. 뭐 최소값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키워야 돼. 그럼 분모는 어떻게 해야 돼? 작게. 그래서 여기다 3 넣는 거야. 3을. 곱하시면 답이 5분의 1이죠. 됐나요? 이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자, 쉬고 옵시다. 좀 춥지? 아침에 풀로 잠깐 틀어놨나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fx는 0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fx가 있으면 이렇게 x축이 세 교점을 갖는 거죠. 얘는 x3승 이렇게 생긴 거고, 자, 접으면 x는 3에서 극대값 1을 갖는데, 그치? 그럼 봐봐. 접은 함수는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건데 3에서 극대값 1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두 가지 상황 정도 상상할 수 있어요. 여기가 1이었던가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지. 그치? 이러면 접어서 여기가 3이면서 1이 될 테니까. 자, 근데 F'0 곱하기 F'1이 마이너스 12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값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음수라는 것은 이 F'0이랑 F'1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호가 반대. 그렇지. 그럼 이제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3의 왼쪽 보면 함수가 점점 증가해서 오는 게 보이죠? 그럼 F'0하고 F'1하고 둘 다 양수인 거니까 이 그림은 안 된다라는 걸 준 거야. 이해되세요? 이제 이거랑 이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절대값 함수로 정보는 얻었지만 실제로는 이 모양으로 푸는 겁니다.
자, 힌트 정리해볼게. F3은 마이너스 1이고 F'3은 0. 그 다음에 F'0 곱하기 F'1이 마이너스 12.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fx를 세팅할 거냐인데 막 근들이 엄청 많이 밝혀지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fx를 일반형으로 세팅해 놓고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지. 계산이 가장 양이 많은. 자, 먼저 얘부터 써봅시다. 3 넣으면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미분해서 여기에다가 3을 넣으면 0.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0 넣은 거,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은 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2. 그쵸? 이거 가지고 이제 연립을 잘 해서 A, B를 찾아서 위에서 C 찾으면 문제가 끝이거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위에서, 얘들아, 연립 2차 방정식이니까 대입법을 쓰는 거야. 자, 이 위에서 B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27입니다. 맞아요?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7. 얘는 마이너스 6A인데 2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A. 그 다음 마이너스 27인데 3 있으니까 마이너스 24.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얘가 A 플러스 6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얘가 2A 플러스 9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지. 이제 전기에서 문제를 끝내면 되겠어. 9A, 12A. 그 다음에 54 플러스 1. 자, 그럼 인수분해가요. 이렇게 10하고 11로 됩니다. 둘 다 플러스고요. 그럼 2A 플러스 11에 A 플러스 5가 인수여서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1하나 마이너스 5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답이겠지. 왜냐면 개수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오케이. 그럼 A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 마이너스 5 들어가면 30 마이너스 3이어서 B가 3이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5고 B가 3이니까 36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9 넘어가서 플러스 9니까 C는 8. 자, 그래서 fx가 완성이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F4 16호. 그럼 이게 20에다가 64 더하는 거니까 84 빼기 80이어서 답은 4야. 오케이. 이게 800번이었어요. 자, 801번 봅시다. 자, 얘도 아주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이 힌트는 정말 많이 봤죠. 가 힌트. 다음 시험에도 나오겠지? 자, 가봅시다. 자,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x가 무한으로 가고 있거든? 그럼 얘가 무한분의 무한꼴이니까 계수가 같아야 되잖아. 근데 얘는 2차, 3차니까 위에를 2차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 x3승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지워져야 돼. 그럼 fx가 x3승을 가지고 있었던 소리야. 자, 그러면 여기는 x3승하고 여기는 x3승은 지워질 텐데 개수분의 개수를 해서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얘기는 fx가 마이너스 6x 제곱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 되죠? 그 다음에 1차항이랑 상수항을 몰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f'1이 0이래. 바로 한번 써보자. a가 나올 것 같거든. 자,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인데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인데 0이라고 했으니까 a는 3 되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 a는 3이야. 왜 9였던 것 같지? 자, 방정식 절대값 fx는 1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래요. 이렇게 되면 5가 될 수 없는데? 됐다. 미분을 잘못했어요. 여기 보세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라고 써야 되고 여기에 1을 넣으면 0. 그러면은 마이너스 9 플러스 a는 0이지. 자, 그래서 a는 9고요. 이 a들을 다 9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fx는 1의 서로 다른 실근계수가 5개래. 자, 그래서 그릴 거거든? 그리려면 도함수가 0 되는 거 보는 거 맞죠? 3으로 다 나눠서 인수분해해주면 3하고 1이 나와. 그럼 이제부터 이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자, 내 말 들어봐. 이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 상황인데 내 말 들어봐. 근데 지금 이 fx의 절대값은 3차 함수를 접는 거잖아. 이 1이라는 상수함수는 y는 1이잖아요. 근데 실근 개수가 몇 개 나온대요? 5개. 그럼 교점 5개 나오는 거지. 교점이 5개면 애들이 좀 많아 보여, 적어 보여? 꽤 많죠. 그죠? 그러니까 꿀렁꿀렁 거리는 함수에다가 x절편을 최대한 많이 그려가지고 접어볼 거예요. 그럼 가장 특수한 상황인 여기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 즉 x축이 정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볼게.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3이 접혔을 때 1과 함수값이 같을 거고 얘는 이렇게 접혀 올라가겠지. 맞아? 여기다가 이제 상수함수들을 얹을 건데 이 상수함수들을 얹어서 교점이 5개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 몇 개인데 저 위로 지나가면 2개.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극대에 걸리면 몇 개야? 4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걸리면 몇 개예요? 6개. 0일 때 몇 개야? 3개. 그래서 이 그림은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럼 지금부터 평형성을 깨야 돼요. 평형성을 깬다라는 건 x축이 극대랑 가까울 수도 있고 x축이 극소랑 가까울 수도 있어. x축이 극대랑 가까울 때는 자, 이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거야. 맞죠? 그 다음에 x축이 극소랑 가까울 때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거야. 맞아요? 자, 이 상태로 접자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완전 모의고사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자, 접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 3쪽이 조금 붕 뜨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는요, 3쪽이 좀 덜 뜨고, 이렇게 붕 올라가겠지. 맞지? 자, 그럼 y는 1이 어디로 지나가야 교점이 5개가 생길까? 극대에 걸려야 돼요. 자, 이쪽 극대에 걸려야 돼요. 보세요. 여기에 y는 1이 걸려야 돼. 그럼 교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그쵸? 그러면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극대값이었던 f1이 1이란 얘기. 자, 그 다음에 얘는요. 1을 어디다 얹어야 돼요? 3쪽에다가 얹어야 교점이 5개 나오거든요. 여기에 얹어야. 그죠? 하나, 둘, 셋, 넷, 5. 근데 얘는 접힌 거지. 원래는 몇이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파란색 상황은 F3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초이스할 수 있는 이런 제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F0이 뭐야? B지.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 됐죠? 자, 먼저 F1은 1만 들어봅시다. 1 넣으면은 10 마이너스 6. 4 플러스 B야. 얘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3이라서 안 돼요. 왜냐면 B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커야 되거든. 자, 요거만 들어보자. 3 넣으면은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 플러스 B가 돼서 이렇게 B만 남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괜찮죠. 마이너스 2보다 더 큰 거니까. 자,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 1이니까 설명 들었니? 자, 805. 자,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여러분 4차 함수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 도함수가 이렇게 있어.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만약에 0 되는 거 찾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쓰는 거예요? 영중근하고 2 이렇게 되죠. 그럼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가르쳤지. 요 둘을 합쳐라. 맞죠? 이제 하지 마요. 0에서 기울기가 0 되는 것은 확실. 2에서 기울기가 0 되는 것은 확실. 4차 함수가 위에서 와가지고 기울기가 잠깐 0이 되는데 요 도함수가 중근 갖는 포인트에서는 극값을 못 갖고 떨어져. 그 다음에 2에서 극소 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앞으로 이 정보 보고 바로바로 그릴 거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갑시다. 자, 먼저 프라임 x의 근을 봤더니 0, 2, a야. 자, 기억 봅시다. a가 0이면 무슨 소리예요? f 프라임 x의 근이 00a란 얘기죠. 맞아? 그러니까 빨간색 상황에선 지금 이런 그래프를 보라는 얘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냐 하고 물어봤는데, 자, 여기 보세요. 절대값 fx에는 f0은 근을 갖지 않는다. 잘 들어봐, 얘들아. 너네 절대값 fx 함수가 있어. 알겠어? 그리고 양수피가 하나 있어요. 양수피가. 내 얘기 들어봐. 얘는 무조건 근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그려가지고 x축이 어딘가 있을 거고 내가 이걸 접어버리면 p가 0일 때도 근이 하나, 둘, 셋, 넷. 그죠? 어떤 양수든 모든 양수 p에 대해서 다 근이 생기지. 맞아요? 물론 붕 떠 있으면 안 됩니다. 붕 떠 있으면 접어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어떤 양수 p에 대해서 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봐봐. fx를 접어가지고 상수함수랑 교점을 봤는데 여기 봐야지. 실근을 갖지 않는데요. 그럼 이 문장이 여러분들 어떻게 읽히셔야 되냐면
F0은 음수구나. 이렇게 읽혀야 돼. 이해됐어? 안 됐어? 졸지 마. 저분함수는 이런 절대값 fx는 모든 양수 p에 대해서 근을 갖게 된다고. 맞아요? 근데 지금 절대값 fx랑 f0이 근이 없대. 그럼 내가 이 함수를 그렸을 때 f0이 이렇게 지나가진 않는다는 얘기잖아. f0이 음수라고. 이해돼요? 이렇게 y는 f0이 있었던 거라고. 접기 전에. 오케이? 내 말 들어봐. f0이 0이라는 건 지금 빨간색 함수에서 어떤 포인트가 음수인 거야? f0이 0이라면 빨간색 함수에서 어떤 포인트가 0인 거야? f0이 어디야? 여기잖아. 얘가 음수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럼 x축이 이렇게 지나가겠네. 알겠어요? 그럼 몇 근이에요? 두 근인 거야. 내실근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니은 틀린 거야. 아니, 니은이 틀린 게 아니라 기억이 맞고 니은 해와야죠.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 되시죠? 아니, 이 상태로 이제 접으면 이런 식으로 생길 테니까 F0이랑 위에 있는 함수랑 교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죠? 오케이. 이렇게 만든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 0A2이고 FA가 양수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냐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제는 A가 몇과 몇 사이에 있어? 0과 2 사이에 있는 거야. 얘가 이제 0과 2 사이에 있는 1 같은 근이라고요. 1 같은 근. 그러면 이럴 수가 있을 거야. 0, A, 2. 물론 이럴 수도 있죠. 왼쪽이 좀 낮고 얘네가 탁탁 치고 올라가는 0, A, 2. 이럴 수도 있죠. 이해되고 있죠? 그 다음에 완전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0, 1, 2일 수도 있지. 여기 A. 그치? 자, 근데 봐봐. 문제에서 F0은 음수라고 밝혀져 줬고, 니은에선 FA가 양수라는 조건을 줬어. 그럼 봐봐. 이게 음수고, 이게 양수인 거거든. X축이 어디로 지나가야 되죠? 몇 근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보여. 맞아 보이지? 근데 여기 봐봐. F0이 음수고 F0A가 양수야. 그럼 X축이 어디로 지나가야 돼? 사이로 지나가야 되지. 그럼 봐봐. 이렇게 지나가면 4근이고 이렇게 지나가면 3근이고 이렇게 지나가면 2근이란 말이야. 그죠? 틀렸어요. 반례가 있으면 거짓이니까. 내 말 이해되죠? 이렇게 지나가야지만 참이잖아. 이렇게 지나가면 3근이고 이렇게 지나가면 4근이니까 반례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돼요. 자, 이건 어떠니? 이건 되네. 근데 어쨌든 안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건 구라라는 얘기야. 자, 디귿. 자, 잘 들어야 돼. 여기 fx-f2 그래프가 있잖아. 그치? 우리 접기 전 좀 먼저 상상해보자고. fx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x는 2인 곳만 보자. x는 2인 곳이 이렇게 있어. 극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 자, 이렇게 fx가 있어, 얘들아. 오케이? 그럼 너네 fx-f2는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그렇지. F 이만큼 내리는 거지. 자, 근데 만약에 여기가 2라면 어떻게 그리면 돼요? 그렇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애들아 복습해야 한다니까. 복습해야 돼. 뭐 예를 들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F2만큼 그래프를 내리겠다는 얘기가 이 곡선이 이만큼 내려와서 이렇게 생긴다라고 배웠지? 그지?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X축을 올려서 이렇게 그리기로 했잖아. 이렇게 X축을 F2만큼 올려버리면 돼. 알겠어요?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어차피 같죠? 알겠지? 근데 끝은 아니고 해봐. 접어봐. 이렇게 되죠? 미분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지금 X는 K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2에서는 미분이 돼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K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음수인 곳에서만 미분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2에서는 바운스 포인트나 스무스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해되실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함수는 무조건 2라는 근이 하나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2 넣으면 0 되잖아. 오케이. 그럼 봐봐. 만약에 내가 2에서 바운스를 가졌어. 근데 이게 4차 함수니까 나머지 그림은 이렇게 될 거 아니니? 맞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X축을 여기다 얹어야지. 그래 fx-f인 거지.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접진 않을 건데 접으면 미분 불가점 몇 개? 2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지? 미분 불가점이 몇 개 나와야 돼? 1개. 그럼 내가 2에서 극소를 갖고 여기서 이제 내가 F2를 그릴 건데 저쪽에서 교점이 하나만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 맞아요? 그럼 얘가 튕겨 올라오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왜냐면 튕겨 올라오면 방금처럼 교점이 2개 생기던가 아니면 이렇게 바운스가 되던가 아니면 이렇게 안 생길 거 아니야. 맞아? 이 상황에서 미분 불가점 2개, 여긴 미분 불가점이 없고 얘도 미분 불가점이 없지. 그럼 이 그림은 아니야. 어떤 그림이 돼야 되냐면 x는 1을 기준으로 잘 봐. 기울기가 0이 되면서 스무스 포인트를 갖고 내려가. 그럼 여기가 이제 x축이 딱 오겠지. 이 함수는 fx-f2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찍고 올라가면 여기는 확실히 0이고 문제에서 0, 2는 줬으니까 이 빨간색 상황의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얘를 접었을 때 미분 불가점 몇 개? 여기 1개. 이 미분 불가점의 좌표를 지금 문제에서 K라고 하는 것 같아. 자, K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그럼 이렇게 공부한 애들은 있잖아. 4차 함수를 접었을 때 미분 불가점이 하나인 상황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이제 상상이 되는 거지. 아, 이게 스무스 포인트를 하나 가는 4차 함수인데 이런데 축이 걸려있구나. 이런데 축이 걸려있구나. 이렇게 공부가 되는 거죠. 이게 정시 공부예요. 이게 정시 공부. 됐어요?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는 질문이 없네. 숙제는 몇 번까지 했어? 149쪽이요? 142번까지 냈나 보네. 자, 몇 개 같이 봅시다. 자, 여러분 일단 808번 봅시다. 808번. 자, 차함수 얘기 좀 하자.
지우개 한 개 없네. 자, 들으세요. 자, fx가 요래 있고요. gx가 요래 있어요. 그럼 우리 y는 fx-gx는 어떻게 그립니까? 이 교점에서 함수값은 0이 되고, 뭐, 요 길이가 되고, 요 길이가 되고, 요 길이가 되는 어떤 새로운 이런 2차 함수가 생각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봐봐요. 마치 이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야. fx에서 gx를 빼면 이 차이만큼 함수값, 이 차이만큼 함수값을 가지면서 이 gx가 쭉 당겨져가지고 x축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봐봐. gx를 이렇게 회전시켜가지고 x축으로 만들고 이 차이는 좀 지키면서 이 하얀색 함수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뭔가 굴곡이 조정되면서 지들끼리 변화를 막 하는 거지. 알겠어? 이게 가장 쉬운 차 함수의 이해. 근데 이게 중3 고1 때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2차 함수랑 1차 함수 아니야. 지금부터 뭐 할 건데요? 3차랑 2차를 갖다가 서로 빼볼 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항상 차 함수의 주인공은 앞에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주인공은 이제 뒤에 있는 함수 gx 빼지는 함수야. 자, 그럼 이해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차피 이 교점들에선 f 알파랑 g 알파 같고 f 베타랑 g 베타 같고 f 감마랑 g 감마 같으니까 여기다 알파 넣고 베타 넣고 감마 넣으면 0인 것이. 그래서 여기가 다 0이야. 근데 빨간색 곡선은 그냥 x축으로 치환이 돼버렸고 얘를 쭉 펼치고 내려서 x축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제 하얀색 함수 보이시죠? 얘가 빨간색에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집중하셔가지고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시면 돼요. 처음에 하얀색이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아래. 그 다음에 하얀색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 그 다음에 하얀색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 그 다음에 하얀색이 위. 아래 위, 아래 위. 이런 다항함수를 자연스럽게 그리시면 돼요. 어차피 3차 빼기 2차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식일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도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제 문제 갑시다. 자, 808번은 함수 hx의 극소인 곳 물어봤어요. 자, 근데 hx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민아 fx-gx래. 그럼 프라임도 f'(x) -g'(x겠지.
그쵸, 지민아? 자, 갑시다. 지금 F'이 누구예요? 2차 함수야. 그지? G'이 누구야? 3차 함수야. 하얀색에서 빨간색을 빼는 거다. 알겠어요? 그럼 빨간색 곡선이 쭉 펴져서 X축이 되고, 이 하얀색은 빨간색 직선에 대해서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 얘들아, 얘가 펼쳐진다라는 느낌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 X 길이는 유지한 상태로 빨간색이 이렇게 펴지는 거야. 그러면 하얀색은 이렇게 휘어요. 괜찮아? 빨간색이 이렇게 길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X축으로 잡아당겨서 압축시켜주면 반대로 이 하얀색이 고체라고 생각해. 철판, 강판이라고 생각해봐. 잘 늘어나는 강판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 빨간색 곡선을 내가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콕콕콕 압축을 하면 요 빨간색에 달려있던 파란 이 흰색 강판이 이렇게 줄어들 때 지는 이제 이렇게 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콕콕콕 해서 길을 이렇게 쭉 줄이다 보면은 하얀색 강판이 압력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 알겠죠? 자, 이제 이거 그려볼게. 빼는 게 주인공이라 그랬지. 앞에 게. 얘가 주인공이고 얘가 부주인공이야. 그럼 저 빨간색 곡선을 직선 취급을 해준 다음에 기준이 되는 곳은 여기 교점 BD, 이 BDE에서 교점을 갖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하얀색의 상대적인 위치를 잘 지켜가면서 그림을 그리면 돼. 처음에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B의 왼쪽 보시면 위에 있죠. 그 다음 B랑 D 사이에선 아래에 있지. 그 다음 D랑 E 사이에선 E의 오른쪽에선 아래. 자, 이렇게 부드럽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게 H'이야. 되겠나요? 자, 이제 갑시다. H가 극소를 갖는 곳. 여기는 양영음이지. 그러면 증감. 극대야, 극소야? 극대. 자, 뒤에서는 음영양이지. 그러면 감증. 극대야, 극소야? 극소. 자, 2에서는 양영음이지. 그러면 지민아 증감. 극대죠. 답은 D예요. 됐죠? 물론 이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다 그릴 수도 있지. 그 능력은 이미 있죠. 자, 나머지 809, 810은 직선이랑 연계가 되어 있어서 더 쉬울 거고요. 넘겨보세요. 811, 812가 이제 저쪽 반에서는 질문으로 나왔었거든. 꼭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형 20번 질문 없어요? 잘 푸네. 넘겨봐. 아, 그래요? 준호 했니? 아니, 얘들아, 이거 봐봐. 나도 알아. 이거 어려워. 지금 이게 있잖아. 유형 한 16번부터 유형 한 22번 정도까지가 얘들아 되게 어렵거든요. 아시겠죠? 최대한 풀어오시고 질문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이제 못하시는 질문들은 저랑 좀 같이 풀 거예요. 여기 좀 건너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잘 해놓으면 이제 뒤가 좀 쉬워져. 똑같은 거야, 이제. 저 다음 수를 그냥 내면 어려우니까 얘네들이 극대극소에 대해 힌트를 자꾸 바꿔놓고, 그 다음 뭔가 접어놓고, 뭐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야.
t를 빼놓고 t 중에서도 뭐 fa 같은 걸 빼놓고 이렇게 계속 출제가 돼요. 자, 우리 유형 21번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웬만하면 4차로 한번 해볼게요. 21번 보시죠. 821번. 문제 좀 읽어보세요,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사실 복습이 제대로 돼 있다면 여러분 첫 두 줄을 읽는 순간 되게 신나야 돼. 아시겠어요? 첫 두 줄을 읽는 순간 되게 신나야 돼요. 그치, 지민아? 첫 두 줄, 4차 함수고 저 fx는 f-x다 라는 두 문장을 보는 순간 되게 신나야 돼. 와, 문제가 엄청 힌트를 많이 줬구나. 맞아? 느낌 들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하여 f-x는 fx다 라는 힌트를 딱 읽는 순간 되게 신나야 돼요. 근데 식이 안 써져? 식이 안 써지네? 다 풀었어? 식도 없이 그냥 풀었어? 맞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긴 한데. 자, 봅시다. 얘들아, 되게 신나야 돼.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라고 그랬잖아.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랑 fx가 같대. 얘들아, 대칭성을 나타내는 문장 중에 가장 유명한 문장으로서 f-x가 fx랑 완전 같을 때도 있고 f-x가 fx랑 부호가 이렇게 반대일 때도 있고. 그죠? 이 위에 거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랑 x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무슨 함수야? 우함수라고 배운 거예요. y축 대칭. 근데 얘는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랑 x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거야. 그럼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기함수. 뜻은 원점 대칭 함수다. 그럼 이 우함수의 특징 뭐예요? 홀수차항이 없어. 짝수차만 존재해. 수토에서만 되는 거니까 써먹는 거야. 상수함수도 짝수차항이야. 기함수는 원점 대칭. 얘는요? 홀수차항만 존재해요. 이 문제가 식 없이 풀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두 문장을 읽는 순간 이 문제에서 모르는 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자,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 알겠어? 뭐 수식 없이 풀 수도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가면서 힌트는 그림으로 잡으시는 거죠. 갑시다. 자, fx는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6을 갖는데요. 그러면 이런 얘기지. 근데 y축 대칭 함수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가 몇일까? 0. 맞아요? 그럼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6을 갖는다는 힌트가 되게 잘 읽히죠? 위치도 여기인 것 같고 여기 y값이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읽히는 거 맞죠?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몇이겠어? 그렇지! 그 다음에 접었을 때 6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어.
얘는요 0에서의 함수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a, b를 계산해 봐야겠네요. 알겠어요? 근데 계산은 1도 아닙니다. 지연아, 지민아, 계산은 1도 아니야. 봐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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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치? 함수값은 마이너스 6, 기울기는 0. 끝났네. 힌트 2개니까. 가자. 미분 먼저 할게. 4x 3승 플러스 2ax 인 거고, 여기에 2를 넣으면 0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8 되죠? 그럼 fx가 x 4승 마이너스 8 x 제곱 플러스 b. 근데 f2가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 넣으면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b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럼 b는 몇? 16. 뭐야, 0이 아니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6 넘어가서 플러스 16이니까 10. 되겠어요? 그럼 fx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야. 됐죠? 접을 거잖아. 그럼 x축이 어디로 지나가는지가 궁금해. 그래서 지금 내가 그래도 4차 함수의 특징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극소는 구해놨잖아. 그러니까 극대도 한번 구해볼 거야. 극대 구하려면 x에 몇 넣어야 돼? 여기다 0 넣어보자고. 10,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봐봐. x축이 어디로 지나가겠어? 사이로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갈지 예측도 되죠. 조금 더 극소랑 붙어서. 그치? 그럼 접으면 이 극대를 조금 못 미치겠죠. 그죠? 자, 여기서 함수값 몇일까? 6, 그렇지. 마이너스 6을 접었으니까. 됐어요? 자, 이제 절대값 fx랑 6과의 교점을 구할 수 있어요. 6을 싹 그리면 교점 몇 개? 6개야? 6개. 5번이야. 자, 이렇게 6개고요. 자기가 막 이런 데 교점으로 막 세고 이러면 내가 도와줄 수 없다. 알겠죠? 이런 거 세면 안 돼요. 자, 주제가 다 이래. 그래서 사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내신의 절대값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절대값 많이 안 냈거든.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절대값 함수 파회법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내신에서도 문제가 쉽게 톡톡 푸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제 쌤들이 이걸 내시지. 한 5년 전만 해도 절대값 함수가 내신에 잘 출제가 안 됐어. 근데 요새 계속 나와요. 자, 다음. 자, 우리 유형 23번 치환하는 거 하나 해봅시다. 치환하는 거. 제가 835번으로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치환하는 문제 있잖아. 그냥 나는 문제를 2번 푼다고 생각해도 좋은 것 같아. 최대 최소를 2번 찾는 거야. 얘들아, 보통 3차 함수는 최대 최소가 없어요. 보통 3차 함수는 최대 최소가 없어.
그렇잖아.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을 건데. 그죠? 이거 못 구해요. 3차함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범위로 있어야 돼, 범위가. 이런 범위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범위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지금 2차, 3차를 주고 3차에 2차를 합성해놨어. fgx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고1 때 다 하신 거야. 자, 봐. 지민아, 고1 때 다 하던 거야. 그리고 이게 마지막 문제니까 봐야지. 마지막 문제야. 여기 봐요. 자, fgx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f 안에다가 2차식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생길 거야. 맞죠? 맞죠?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럼 이렇게 공통 부분이 반복되면 우린 뭘 해요? 치환을 해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를 t로 치환하는 것까지는 좋아. 오케이? 그럼 함수가 이렇게 변한다? 맞아? 이거 최대 최소 찾을 수 있어, 없어? 못 찾아. 왜? 뭐가 없어? 그죠? 자, 그래서 내가 고1 때부터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게 있어요. 치환은 언제나 범위와 함께. 자, 잘했어. 자, t가 x에 대한 2차 함수니까 요 x 값의 범위에 따라서 t 값 범위를 구해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x에 대해서 t를 그려봐야 돼. 오케이?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그렸어. 자, 충 얘기해봐. 1. 그러니까 1. 자, 근데 x값 범위 몇부터 몇까지 줬어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이렇게 두 칸, 이렇게 한 칸.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럼 t의 최대값은 몇? 그렇죠. 여기다 1 넣으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t의 최소값은 어디야?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t값의 최대 최소가 마이너스 1, 3이야. x값으로 t의 범위를 찾은 다음에 이 t의 범위가 이제 합성함수에서는 다시 x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합성함수의 본질은 속함수의 y값이 겉함수의 x값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이제 그래요. 자, 다시 합성함수의 본질은 뭐라고? 속함수의 y값이 y 범위가 겉함수의 x 범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0 되는 곳 찾아주면 1, 3이죠. 그래요? 빨리빨리 해야겠지, 이제. 자, 주어진 범위 몇부터 몇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자, 근데 내 말 들어봐. 뭐, 이 정도 본다는 얘기니까 최대값은 확정이야. 어디게? 여기. 여기다 1 넣으면 6이에요. 되겠어? 자, 최소값은 어디일까? 여기일까? 마이너스 1인 곳일까? 둘 다 조사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최대 최소 문제는 니들한테 극값과 양끝점 조사 이렇게 가르쳤잖아. 맞죠? 근데 봐봐. 너네 여기 극대부터 극소까지 몇 간극이야? 2간극이지. 2간극인데 지금 얘네 몇 차이 나요? 2 차이 나니까 1이 1간극이야.
그럼 0에서 자르고 극대에서 잘랐을 때, 극대랑 극소랑 함수값이 같은 곳에 잘랐을 때 여기가 다 한 칸 한 칸 차이 난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0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은 더 내려가지. 이걸 아는 애들은 최소값 찾을 때 마이너스 1만 계산해 보겠죠.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넣어봅시다. 16 마이너스 14 되겠어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답은 2번입니다. 플러스 6 마이너스 2번. F-1이 계산한 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 플러스라고 여기? 아니야. 제곱이야, 제곱. 2차. 마이너스 2. 2차. 오케이. 자,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8. 됐죠.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유형 23번까지가 숙제였다는 얘기잖아. 좀 덜 돼 있는 거 풀어오시고, 제가 오늘 숙제 덜 드릴 테니까 덜 돼 있는 거 풀어봅시다. 아시겠죠? 얘들아, 숙제 받고 잠깐, 볼 게 있어요, 우리 같이. 일단 868번까지. 내가 서술형은 안 낼 거야. 여기 단어는 서술형은 안 낼 거거든. 자, 868번까지예요. 26문제밖에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 거 지금 요번 기회에 다 푸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베이직생 개념 잠깐 보시면요. 책 없으면 돼요. 없어도 돼요. 없으면 칠판 보시면 돼. 그 개념 40번이랑 41번에 대한 얘기거든. 이제 앞으로 여러분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면 우리는 저 방정식을 풀지 않아요. 막 인수분해가 돼서 운 좋게 풀릴 수 있지만 두 근의 위치 같은 걸 살펴본단 말이야. 그죠? 뭐랑 뭘 보는 거야? y는 fx와 x축의 관계를 보시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나오면요. fx는 k, y는 fx랑 y는 k의 관계를 보는 거지. 맞죠? 교점이 몇 개인지, 교점이 어딘지 이런 걸 보는 거지. fx는 gx의 근이 나오면, 근을 구하려면 우린 뭘 봐야 돼요? fx랑 gx의 관계를 살피는 거죠.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으면 교점은 몇 개인지, 교점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거. 물론 이 gx를 넘겨가지고 fx-gx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이해되고 있어? 그럼 얘들아, 이제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이런 부등식은 어떻게 풀 거냐고. 자, 어릴 땐 이렇게 했었어. 지민아, 어릴 땐 이렇게 했었어. 우리가 2차 함수밖에 모르니까 얘를 항상 0보다 키우려면은 이렇게 x축 위에 띄웠잖아. 이걸 허근이라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허근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3차식, 4차식 이런 거 다 판별식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니네가 함수를 이 최대 최소값 관련해서 배우질 않다 보니까 그냥 2차 함수는 꼭지점, 1차 함수는 기울기 절편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처음에 방정식을, 부등식을 이렇게 배웠는데요. 사실 훨씬 더 직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fx의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최소값을 찾아서 얘를 0보다 크게 만드는 거야. 이 fx의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얘를 0보다 크게 만드는 거야. 그럼 x축이 당연히 어디로 지나가겠니?
밑으로 지나가겠죠. 앞으로 이렇게 푸실 거예요. fx를 0보다 작게 만들려면 예를 들어 이렇게 fx가 있어. 내가 얘를 전체 다 0보다 작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최대값을 찾아서 왜 또 오늘 이론 수업 이거 2줄밖에 없는데 요거를 음수로 만들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x축이 자연스럽게 위로 지나갈 테니까. 되겠어요? 자, 여기 밑에 이퀄 있으면 이퀄 붙이시고요. 자, 숙제 다 해오시고 질문 많이 만들어 오시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고 개념 끝내겠습니다. 적분으로 가자.